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방송 보시면서 모닝커피 드시는 게 루틴이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예, 모닝커피, 운조커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다시 주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네. 제가 거의 한 6월 중순부터 해서 거의 만나는 분들의 10분 중에 9분들이 네. 테슬라를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그럼요. 아니, 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테슬라를 다들 쳐다도 안 봤을 때예요. 근데 그쵸. 부장님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이때 이런 거를 참 잘 봐야 하고 이때부터는 강한 관심권을 둬야 하고라는 얘기를 네. 너무나 자신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원래는 사실 그렇게 종목 하나를 저 뒤에 바라보고 있는 아이고. 예, 회사에 이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테슬라에 대한 청사진을 쫙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반응이 뜨거웠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거 지금 사요? 막 이 말씀들. 사도 돼요? 예, 네. 뭐 되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네. 뭐 그냥 직간접적으로 뭐 어.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곤 네네.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네. 결국 핵심은 로보택시잖아요. 음. 그래서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한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면 네. 그래도 테슬라가 조금 그래도 볼만하다 아니다라는 거를 오. 좀 직감적으로 좀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메인 페이지에 보니까 딱 일론 머스크가 요거 약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거만해 그쵸? 보이시는 그런 네, 표정이죠. 네. 나 테슬라야. 나 일론 머스크야. 이런 표정이네요. 네네. 한번 볼까요? 하반기에 테슬라를 계속 보고 있죠. 아니, 보고만 있자고요? 보고 있자라는 그 뜻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보자 뿐만 아니라 뭔가 테슬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쵸. 뭐 아무래도 긍정적인 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6월에는 테슬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6월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아무래도 이 뉴스가 이제 가장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연기한다면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때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그때 CPI 발표하고 나서 빅테크부터 뭐 반도체들 다 떨어질 때 테슬라가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니까 보면서 역시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훅훅훅 떨어지는 거에서 네.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바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찾아갔고 네.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좀 실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단기적으로 딱 생각한 게 이거 1, 2년이 아니네? 2개월이네? 이 정도면 그냥 버텨도 되겠다. 그 생각을 우선은 했어요. 2달 정도는 가볍다. 그쵸. 2달 정도는 뭐 충분히 버틸 수 네, 있죠. 네. 생각해보면 테슬라를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로보택시 얘기를 언제 들었지? 뭐 한 5, 6년 전부터 지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뭐 2달이면 뭐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X의 네, 트윗이 네. 올라왔는데 자기가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앞면에 좀 중요한 디자인 수정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오더를 내렸다.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됐다라고 처음으로 오피셜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블룸버그 보도 있었을 때 바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네. 코멘트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내부적인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블룸버그의 보도에 있어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그 데이터 뭐 관련한 내용이었고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선 일축하면서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약간 테스트, 데이터 이런 조금 뭔가 불확실성이 큰데 네. 디자인은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주주분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디자인과 어. 그 others라고 했거든요. 아더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뭉뚱그려갖고 뭐 뭔가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더스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지만 전면부에는 이제 디자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그래도 주주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달이면 기다릴만 하다라고 했는데 그 테슬라를 지금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그 글로벌 IB 두 분 이제 네.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와
그 모건 스탠리의 조나스 아담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그냥 그 고객 레터 바로 쓰고 그리고 이 댄 아이브스는 바로 블룸버그 TV에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이거 2달 연기됐고 9개월이나 1년 연기된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네,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2달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네네네. 아니면 3달인지에 그쵸, 대해서는 그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측하기로는 10월로 2달. 연기가 된 것 같다.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결국에는 테슬라 다음 모멘텀이 뭐가 될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다음 2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죠. 23일. 24일 새벽 5시니까 네, 우리나라. 23일 장 끝나고 이제 네. 화요일 장 끝나고 수요일 새벽에 네.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생각을 해보면 7월 달에 이미 인도량이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에너지 스토리지 요쪽이 배포되는 게 굉장히 지금 빨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거의 한 1년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컨센보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 감원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인력을 줄이는 것 자체가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로보택시 관련해서 그 몇 시간 전에 이제 트위터 그 X에 이제 올라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코멘트를 경영진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2분기 실적 이벤트가 과연 주가에 안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이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년에 엔비디아의 느낌을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 엔비디아요. 왜 그러냐면 네. 새로운 로보택시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란 말이에요. 없던 산업이 지금 새로 탄생을 했는데 네. 거기에 압도적 1등이 있고 2등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어쨌든 최대치로 이제 부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고 네. 거기에서 압도적인 GPU 1등 엔비디아가 있고 2등과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꽤 지금 많이 이제 부여가 된 상태인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새로운 거 그리고 지금 2등이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웨이모나 중국 전기차에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꽤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로보택시 발표하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덜 벌어질지를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등과 2등 격차가 꽤 크다라고 이제 그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압도적 1등이면 밸류에이션을 맥스로 시장에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와 로보택시, 그러니까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산업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보택시라는 분야가 좀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로 따지면 AI가 훨씬 크죠. 근데 이제 로보택시 산업도 그에 못지않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전 로보택시는 AI에서 파생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AI 정확히 말하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인 네네. 거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이 결국 FSD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에 접목해가지고 네. 뭔가 지금 상품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 제 AI의 제품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다고. 이것도 그럼 온 그렇게 보고 디바이스인 있습니다. 거예요? 온디바이스는 아니죠. 뭐 온디바이스라기보다는 뭐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온디바이스라는 표현보다는 네. 아예 그냥 전 새로운 그냥 산업이라고 영역으로, 분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AI가 AI 하드웨어가 갑자기 막 꺾일 것인가 생각해 보면 혼자서 갑자기 꺾이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뭔가 자체적인 뭔가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변곡점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AI 캐펙스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네.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말고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프레임을
만약에 제대로 딱 씌워버리면 너희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돈을 아직도 못 벌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 이거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AI 그 하드웨어 관련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저 주도주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하반기 때 변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위에 갖고 온 이 표가 뭐냐면 엔비디아 표예요. 그 주가 차트인데 총 3번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가 작년 5월 달에 처음 AI 그 GPU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깜짝 놀랐을 때거든요. 네. 이때 한 번 오르고 박스권, 2번 오르고 박스권 3번 오른 거예요. 네. 저는 요번 첫 번째 요번 한번 그 테슬라 올랐을 때는 네. 요 구간을 한번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로보택시가 이제 발표가 될 때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한 번 더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뭐 이만큼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네.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그리고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서 한 번 더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박스권 오르고에 이런 좀 모습을 테슬라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로보택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테슬라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슈 가운데 그 일론 머스크가 스톡 옵션 받은 건데 그 받은 시기가 네. 또 어떻게 보니까 주가 딱 올라가기 그쵸? 직전에 받았어요. 오묘하죠? 네.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2018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가기 직전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의 가장 큰 변화는 결국 CEO가 맨 먼저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겠다. 근데 2018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 갖고 온 표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이게 그냥 그 프리 캐시플로우 그냥 현금이 계속 없었다가 2013년에 잠시 플러스로 돌아섰던 때가 있거든요. 이때 주가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주가가 수배 오르고 거의 네.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적자 보다가 모델 3 생산하고 모델 3가 판매를 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팔리네? 라고 하면서 요때 받은 거예요. 2018년도에. 네. 그러면 테슬라 지금 뭔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이때 스톡 옵션을 12회에 걸쳐서 3억 300주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3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네. 결국 주가 올라가면서 20, 30배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차트로 보면 이때예요. 요때 지금 스톡 옵션을 받고 주가가 이게 쫙 올랐는데 네. 요번 두 번째는 요 FSD 로보택시가 지금 그 개화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스톡 옵션을 확정 받은 다음에 갑자기 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네.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변화, 테슬라의 큰 변화 첫 번째는 네. 모델 3가 나와가지고 대중적인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는 이 한 번의 이제 큰 변화. 두 번째는 이걸 갖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로보택시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이 두 번째 변화일 때 스톡 옵션을 확정 받은 걸 보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주가 그렇죠. 본인의 이제 그 가치를 네. 지분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수익원이 되는 거길래 이렇게 네. 다들 각광을 할 거라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로보택시가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테슬라가 그냥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들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나의 차를 내가 맞아요. 운전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거기다가 FSD를 다른 회사에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푸조, 그렇죠. 뭐 폭스바겐, 네. 뭐 리비안 이런 데다 네. 지금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조금 계산을 해왔는데 네. 제가 웬만하면 아침 방송에서 제가 엑셀 계산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네, 그냥 네. 복잡하고 머리 뭐 아프니까. 그런데 산수니까 숫자로 보는 게 제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산수니까 좀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아주 디테일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봐야 한다. 네, 굉장히 아예 그냥 압도적으로 우상향 저 위에 있는지 아니면 뭐 얼마 차이 안 나는지 네네. 이거를 좀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드리면 보통 택시가 하루 주행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이게 뭐 주마다 다르고 막 하기는 하는데 150km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하루에 평균을 한 100km 운전하는 것 같은데.
평균을 냈을 네, 때 네. 이 정도 되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되기는 합니다. 그쵸, 제가 그쵸. 조금 약간 그 숫자를 보수적으로 평균으로. 보수적으로 좀 많이 넣은 네.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5만 6천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빈택시로 다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동률을 한 30% 정도만 잡았습니다. 오. 그리고 킬로당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킬로당 한 2.5달러 정도 지금 번다고 봤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낮고 사실 이 계산을 제가 언제 했냐면 한 2, 3년 전에 제가 했어요. 제가 그 펀드 운용하고 막 할 때 그때 좀 그 자율주행 쪽 산업 공부하면서 이제 네.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 요금 막 3.5달러에 뭐 1마일당 3.36 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지금 올랐고 특히 일반 택시 말고 우버는 이거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면 아마 킬로당 매출이 아마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이거보다 높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수정을 할까 하다가 네. 가장 보수적인 숫자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네, 제가. 네. 그렇게 되면 하루 매출액이 100달러가 지금 넘어요.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4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자, 모델 2가 3만 달러 이하로 출시되면 사실 BEP 달성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에서 얘기를 한 게 에어비앤비 모델을 지금 차용을 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로보택시는 자기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세컨카로 구매해가지고 돌릴 가능성이 그쵸. 높아요. 우리가 직업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맞아요. 차를 하나 사놓고 그거를 네. 열심히 이제 굴리면서 그렇죠. 예, 그래 한 대가 아니고 뭐 여러 대 능력 있으면 여러 대 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저는 로보택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 네. 테슬라 차량 10대 사고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나라 택시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택시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 세계. 택시 산업이 네. 이제 위기 개인이 그냥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네. 것도 물론 뭐 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제약이 있겠지만 네, 아마 좀 뭐 사회적인 문제는 분명히 될 것 네네.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비즈니스를 미국이나 만약에 중국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산업을 만든다고 보면 네. 우리나라도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만약에 에어비앤비 모델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컨카, 서드카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수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니까 차량 판매. 테슬라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마치 무인 매장 하나 내가 운영하는 그쵸. 것처럼. 맞아요, 요새 맞아요. 무인 네. 카페, 뭐 무인 편의점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될 것 같고 그러면 로보택시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글로벌로 차량 운행 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10억 대 정도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로보택시 채택률을 한 10% 정도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 로보택시 운행 대수가 1억 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신차가 1억 대가 조금 안 팔려요. 한 8천만 대, 9천만 대 이 정도 팔리는데 신차에 10%씩만 로보택시가 만약에 이제 된다라고 하면 네. 거의 한 10년이면 이 1억 대가 이제 굴러가는 거죠. 아마 1억 대 이상 굴러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차량당 연간 매출액은 제가 아까 뒤에서 보여드린 건 미국이고 이건 글로벌이에요. 그러면 아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달러 막 이렇게 했잖아요. 4만 달러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절반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60실이에요. 이거를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대충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 예상 수수료율을 제가 한 20%로 잡았어요. 왜 20%로 잡았냐면 에어비앤비가 빌리는 사람이랑 게스트 호스트한테 받는 총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로 잡은 겁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20%를 제공할지 30%를 부여할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20% 정도로 부여를 했고 그러면 예상 수수료가 한 한국 돈으로 대충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이 비즈니스는 압도적인 1등이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일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시장 점유율을 50%로 저는 받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 매출이 한국 돈으로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예요. 네. 이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한 50% 정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30%에서 50% 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PE 밸류에이션은 적용하기 나름인데 뭐 30배를 적용할지 50배를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0배로 대략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로보택시가 가치가 4천조 원 정도 나와요. 4천조. 현재 테슬라가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000조 원 좀 안 되나? 네. 네. 그렇죠. 로보택시 비즈니스만 테슬라 가치에 플러스만 돼도 곱하기 4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만약에 뭐 800조 원 정도 된다, 1,0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도 되게 큰데 아예 넘사벽으로 저
위에 아니 4천조 원짜리 지금 비즈니스가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저는 뭐 디테일하게 계산한 것도 중요한데 디테일한 것보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성이 아예 지금 테슬라 6인데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플러스가 되면 아예 이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정도의 비즈니스가 하나가 붙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이게 만약에 이번 연도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리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는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로보택시를 발표하는 날에는 공개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뭐 뒤에서 뭐 정리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상용화 언제 시작할지 아마 이제 2025년 언젠가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희가 뭐 이게 만약에 기다리는 시간이 막 1년, 2년, 3년 이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라고 하면 아마 기대감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테슬라의 굉장히 초기 투자자이신 론 바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모델 3 나올 때 투자하신 거거든요. 모델 3. 네. 정말 그러니까 초창기. 완전 초창기인 거죠. 이분이 테슬라 1,500달러 간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네.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산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면 이 정도의 이제 밸류가 플러스가 되고 뭐 에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을 했을 때 이제 1,500달러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앞에 계산식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전에도 로보택시 얘기를 머스크가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네. 곧 출시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연내 출시한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한 4년 전부터 들어왔다. 이게 바로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들 갔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뭔가 좀 해소할 만한 거리는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법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더 타이트하겠지만 네. 미국도 뭔가 사고에 대한 보험, 뭐 법적인 뭐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간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들어요. 맞아요. 단기간에 저는 해결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랑 크루즈가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을 하다가 우선 네. 크루즈는 이제 스톱하고 웨이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문제점들을 찾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법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속도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결국에 이 부스팅은 두 쪽 중국과 트럼프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네. 처음으로 로보택시를 할 것 같거든요. 확실치는 먼저. 않지만 먼저 할 것 같아요.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 정부에서도 전기차 우리가 싸게 잘 만드니까 이제 자율주행만 붙이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 다 먹겠다. 테슬라 FSD를.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거죠. 기술 내놓고 나가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한 거고,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먼저 상용화를 빨리 하게 되면 아. 미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압박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정부를. 아. 너희들 좀 빨리 이것저것 해라. 지금 네. 중국 시작했는데. 아. 근데 거기다가 상대가 내년부터는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뭐 막 이렇게 막 재고 이런 거 없이 시작 빨리 해, 뭐 해, 바로 이렇게 또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까지 아직 뭐 정부 쪽에서 진척이 좀 더딘 부분은 중국과 트럼프가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놀랐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원래 정치적인 색깔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어느 한 당에도 좀 지지하지 않겠다, 후원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냈어요. 갑자기 냈고 내자마자 트럼프 피격당하고 갑자기 당선할 확률 올라갔잖아요. 저는 사자마자 상한가 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고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 피격 이후에 뭐 메타든 뭐 구글이든 뭐 다른 저기 애플 CEO든 다 올렸잖아요. 네. 뭐 쾌유를 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상황과 따라잡기를 하신 거고, 네, 어쨌든 트럼프는 굉장히 그 일론 머스크는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좀 운이 좋은 것 같고, 네. 결국에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쪽에 거액 정치 자금을 댄 것 자체가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FSD와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관련된 좀 법적인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결국에는 해내요. 물론 그 시기에 있어서는 맞아요. 항상 이제 부침이 있긴 했지만 네네. 우리가 목표를 다음 달로 잡아도 다음 달에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제 주주와의 약속을 한 거니까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잡았다가 더 빨리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할 텐데 네. 꼭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걸 약속을 못 지키니까 네. 예, 그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반기에는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전 테슬라 영상 촬영할 때 말씀드리긴 네네. 했는데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여튼 하반기에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새로운 것 지금 나올 예정, 뭐 휴머노이드에 지금 AI 넣어가지고 뭐 발표할 것들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제외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여기 피규어 AI나 뭐 생츄얼이나 어질리티나 여기 그 유니트리나 이런 애들 다 비상장이에요. 다 비상장인데 저는 뭐 로보택시도 다 좋고 에너지 다 좋고 한데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딱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장사 중에서 투자할 곳이 테슬라밖에 없어요. 지금 다 비상장이거든요. 네네. 제대로 된 데가 네. 퓨어 플레이 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보너스를 좀 가져갈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예, 좀 하자면 네. 우선 다음 주에 그 7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마 트럼프 기대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수혜주가 됐어요.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나쁘진 않겠다라는 게 있고 7월 24일 실적 발표에서 실적 발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도 어쨌든 괜찮을 것 같고 네. 가이던스도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판매가 제일 중요한데 1분기 때 바닥을 찍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꽤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서 10월 중순이 좀 중요한데 이때 저는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하드웨어나 빅테크들이 만약에 캐펙스 대비해가지고 AI 캐펙스 대비해가지고 매출 이익이 안 나오는 프레임으로 조금 주가 조정을 받아서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게 된다면 주도주가 좀 교체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고 나서 10월 중순에 로보택시 발표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기술인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서 시작할지 네. 요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 테마주인 테슬라가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4분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이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네.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하반기 내내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테슬라를 좀 잘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권동구 부장님 테슬라와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저는 동구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맞아요. 예, 네.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네. 안 되는데 저는 단기적인 불타오르는 사랑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불타오르는 사랑이요? 네.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남녀가 소개팅을 했어요. 네. 소개팅을 해가지고 처음 딱 만났는데 네. 서로 마음에 드는데 쭈뼛쭈뼛하면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못 그렇죠. 되죠. 네.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갑자기 불이 타버리면 네네. 갑자기 관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쵸, 돼버린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가 약간 그런 그 초기에 약간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주와 네, 지금 주주와 테슬라 테슬라와의 사이에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큰 변화의 지금 변곡점에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돈을 이제 잘 벌고 있지만 성장주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 미래 청사진을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라서 네. 이게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테슬라 무조건 이렇게 될 거예요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쵸? 사실 그 네.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 안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논리 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테슬라 주주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네. 오랜 기간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아서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이렇게 된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아, 네. 저도 참 좀 안타까운 이게 부분들이 되겠어? 좀 이런. 많아요. 네. 네. 다들 믿음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그쵸. 결국에 이제 숫자가 찍혀야죠. 스탠스가 이제 바뀌실 것 같은데 음. 뭐 저도 이렇게 뭐 제가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을 많이 네네.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도 로보택시가 8월 8일에서 연기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는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연기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10월 달까지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또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개는 또 수정을 해야 될 수도 네네. 있어요. 네,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게 우선은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놓고, 짜놓고. 네,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뭐가 하나씩 바뀌면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수정해 변경을 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막 이런 거니까 막 무조건 뭐 사야 되고 막 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테슬라 주가가 요렇게 움직이니까 우리 한번 좀 잘 보고 있자. 라는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왜 오르는 건가, 앞으로도 더 올라가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또 우리 권동호 부장님께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거를 대대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불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펼치셔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이런 식으로 싸우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했고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